11일 말 천안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 충족을 위한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안정한 전국 현황에 발맞춰 천안시의회가 내년 초로 예정된 상임위원회별 9개 공무 출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6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팀을 승강 플레이오프로 이끈 충남 아산FC 김현석 감독이 돌연 전남 드래곤즈로 떠났습니다. 김 감독은 아산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 부여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평택에서 부여까지 1시간 안팎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천안에서도 입장과 성완, 직산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에 천안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천안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최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이후 천안의 서북부 지역인 입장면과 성완읍, 직산읍에도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천안의 특산품인 포도농장과 축사 등 농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천안TV가 실제 방문했던 입장면의 한 포도농가는 현재 포도가 재배되던 하우스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농장주는 약 3억 원의 피해액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일 수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새로 세워가지고 철사 들이고 하려면은 보상이 1,000통에 5천만 원 나왔는데 그 돈 가지고는 이거를 철거비하고 새로 짓고 나무 채굴을 못해요. 금액적으로 한사람면은 선생님 농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한 3억 정도 되죠. 3억. 예. 이게 하우스를 작년에 위에만 이렇게 질 때 1억 3천 들었거든요. 인근의 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지붕은 이미 철거가 된 상태였고 축사 인근에는 철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폐기물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를 위해 농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기준액인 143억 원을 넘어선 약 159억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신고 기준이 아닌 실제 피해 기준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보다 약간 적을 수 있다는 게 시 당국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천안시 전체가 아닌 읍면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가능해 이 점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천안시 전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읍면 단위의 선포도 가능해요? 천안시 전체로 하려면 142억 5천만 원이 초과하면 시 단위로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4억 2,500만 원만 넘으면 읍면 단위로 지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성완은 14억이 넘으니까 성완하고 입장은. 한편 천안시의 경우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사이 20.5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647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3일 일어났던 이른바 계엄소동 이후 전국은 삽시간에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천안시의회가 최근 복잡한 전국 환경으로 인해 당초 내년 초 예정하고 있었던 각 상위별 9개 공무 연수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천안TV가 의회 분위기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연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불안한 전국 상황 속에서 천안시의회가 내년 초 예정하고 있던 상임위별 9개 공무 연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당초 그리스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뉴질랜드, 경제산업위원회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건설도시위원회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출장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 결의, 이어진 내란 수사 움직임 등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천안시의회는 출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초에 예정되었던 거를요, 예. 어제부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을 때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의장단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일본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지난 2021년 4월 개원 후 3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까지 3명의 원장이 거쳐갔는데요. 하지만 과진원은 담당자들의 업무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천안시 의회 관련 상임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미래전략과에 대한 2025년 예산심사 자리.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드러났던 임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때문인데 이날 예산심의 자리에서도 이 점은 드러났습니다. 정선희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에너지센터에 대해 질의했고 황규일 과학산업진흥원장은 자신의 산하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에너지센터가 과학산업진흥원의 원장 산하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네네. 오전에 회의할 때도 원장님 밑에 산하에 있다 그러니까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원장님 에너지센터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관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직도에 분명히 산하기관이 돼 있는데 조직도에는 원장 산하에 과학산업전략본부장하고 경영지원실하고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에너지센터를 원장님께서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조직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외적인 우리 홈페이지 안에. 센터장이 그 미래전략과에 있는 에너지 팀장이 겸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전략과의 팀장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의원은 질의 말미 과학산업진흥원 임직원들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이거 과진원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역량이 답답해요. 예, 과진원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그 전략 과장님께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의 올해 기업 투자 유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6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둬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내수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천안시는 현재까지 총 14개 회사로부터 6조 원대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로써 천안시에 총 2,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 의료 제조업을 포함해 식품, 2차 전지 등 다양한 업종과 투자 유형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기업의 관점에서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금년도 투자 유치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16개 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천안의 입지 경쟁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유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는 올 시즌 리그 준우승과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로 창단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팀을 이끌었던 김현석 감독도 큰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아산과 함께할 것 같았던 김 감독이었지만 돌연 같은 리그의 전남 드래곤즈로 떠나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이에 아산은 수석 코치였던 배성재 신임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FC를 이끌고 올 시즌 팀을 K리그2 2위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이끈 김현석 감독이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전남 드래곤즈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날 전남에 김 감독 영입 발표가 있은 후 아산의 팬들은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인 만큼 더 좋은 조건을 통해 옮겨가는 김 감독의 행보를 응원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2022년 충남 아산의 사무국장으로 부임하며 처음 구단과 인연을 맺은 김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감독으로서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당초 첫 프로 감독인 만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충남 아산과 김 감독은 승승장구했고 결국 K리그2 2위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 1부 리그 승격까지도 넘보는 위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워낙 전격적인 발표였지만 김현석 감독은 의외로 덤덤한 모습으로 아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산 있는 동안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감사드리죠. 뭐. 항상 감사드려야죠. 김 감독의 후임으로는 그와 함께 수석 코치로서 올 시즌을 함께했던 배성재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배 감독은 늘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습니다. 먹먹하죠. 가슴이 좀 먹먹하고 정신없지만 뭐 설레기도 하고 동계 준비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좀 많이 더 생기고 두려움보다는 뭐 설레임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충남 아산FC는 오는 1월 초 태국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서부 내륙고속도로 중 경기도 평택과 충남 부여를 잇는 왕복 4차로 연장 94km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은 앞으로 서해안의 제2대 동맥으로 불리며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 서남부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부여와 평택을 잇는 94km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 행사가 예산군 예당호 휴게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으로 부여군 부여 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 분기점과 안중 나들목까지입니다. 충남도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기존 경부 고속도로와 천안 논산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과밀한 교통량이 일정 부분 분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만성 정체가 완화되고 북쪽으로는 평택 화성, 평택 제천, 평택 시흥 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충남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진 천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산 분기점은 2026년 말, 추가 설치 중인 신창 나들목은 2027년 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충남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영 부지사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는 국토의 남북을 이으며 산업화와 경제 부흥의 통로가 됐었다면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가 HD 현대오일뱅크, 하나토탈에너지스, 천안을 비롯한 충남도 내 4개 지자체와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폐비닐의 분리 배출과 수거,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는 폐비닐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 분리배출 수거 및 선별에 대한 비용 지원에 협력합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에너지스는 폐비닐 분리배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열분해유 활용 생산 기반 구축과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게 됩니다.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에너지스는 열분해유를 통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납사와 항공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취약계층 주거복지대상 지역 특화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와 52개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상에서 천안시는 천안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전국 지자체 최초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주택 마련과 본인 부담금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주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중앙동 중앙시장 앞 남산공원 인근에서 난데없이 옹벽을 깎아내리는 공사가 진행돼 지나는 시민들의 의아함을 사고 있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이 공사는 남산공원 외곽 옹벽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도중 안반이 발견돼 이를 깨트리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까지 더해져 해당 구간은 현재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가 2024년 한 해 보도했던 내용 중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천안TV는 올해 1월 아산에서 일어난 지붕 무단 철거 사건을 비롯해 부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범인이 아산의 부동산 업자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4월에는 총선과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환송 소식이 있었고 뒤이어 7년 만에 천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천안 시민의 종 관리가 부실하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박경기 전 아산시장의 시장직 상실 소식과 천안과 아산 지식산업센터 등에 잇따른 사기 분양 의혹, 성성동 길고양이 학대 가해자가 불당동의 유명 셰프였다는 사실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천안TV는 2025년도에도 늘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열린 2024 천안신문 가족신문 공모전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안 불무중학교 3학년 정우진 학생 가족을 대표해서 우진군의 아버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2024 천안신문 가족신문 공모전에서 정우진 학생이 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수상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이 제가 알기로는 가족신문 1회 공모전이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가족 신문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요. 저희보다 더 잘 만든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신문을 이렇게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컨셉이 봉사활동이어서 좀 더 그런 것 같지 않나, 그리고 가산점이 들어갔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 봉사활동할 때 추억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 추억이 하나 더 추가돼 더없이 좋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천안신문에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역신문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가족신문 공모전에 참가를 하셨는데요.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이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가족 간의 소통을 조금 더 깊게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평소 바쁜 생활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한 우진이가 봉사하면서 느낀 것들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가족 소개도 부탁드리려고 해요. 저희 4인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내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고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네. 아들은 현재 중학교 졸업을 앞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언제나 밝고 가족의 행복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장남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막내인 딸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족에게 항상 귀염둥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저희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진이네 가족 봉사신문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전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당일에도 좀 보긴 했는데요. 신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봉사활동 동아리 가입돼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따라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봉사활동의 따뜻함을 느꼈지만 이게 사회생활에 좀 진행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못했고요. 우진이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봉사활동의 따뜻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게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어디에서 또 봉사를 해주셨는지 직접 신문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역 천안에는 다양하게 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마라톤 대회 같은데요. 마라톤 대회에서 이렇게 물을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남한테 뭔가 베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뭔가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또 자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네. 개성이 더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신문을 제작을 하셨겠죠. 네. 그러다 보면 또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각자 맡은 파트를 정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기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기사를 이렇게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진이랑 와이프가 제 파트까지 작성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신문을 만들려고 이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봉사활동 했던 사진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진 중심으로 기사를 좀 작성했던 일도 이렇게 좀 생각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가족에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진을 조금 더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추억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우진군과 또 우진군의 동생 채원인가요? 네, 채원입니다. 이 두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또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를 가진, 그리고 마음이 강한 아이로 성장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넘어져도 직접 일으켜 주는 것보다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응원으로 해줄 계획이에요. 더불어 봉사활동처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으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에 봉사활동도 꾸준히 같이 아이들과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따뜻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모전에 참가하지 못한 이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공모전에 참가하지 못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내년에는 꼭 참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내년에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해주셨네요. 네, 앞으로도 이제 천안에서 많은 봉사활동 해주시면서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선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5년 예산 심의를 하던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의원들은 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꼽습니다. 원장에겐 당연히 알아야 할 조직 체계에 대해 물었지만 대답은 원활하지 못했고, 임직원들은 의회에서 감사나 예산 심의를 받음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들은 답답해했고, 당연히 회의 시간도 길어졌으며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이제 개원 3여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원장, 이전의 원장들은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들로 임기보다 훨씬 더 일찍 물러나며 시민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이젠 이러한 불명예를 씻어야 할 때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과학산업 육성 선도기관의 비전이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이 목표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조성의 중심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문성을 갖고 100만 도시 천안의 먹거리를 만드는 중심에 위치해 있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